안녕하세요. 보이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유아 숲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숲놀이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숲 창의단의 최성희 원감님 나와 계십니다. 원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수창이단 원감 최상입니다. 네, 원감님, 행복숲 창의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행복수창이단은 송파구에 위치한 오금공원이라는 도시숲에서 4세에서 7세의 유아들이 매일매일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사계절 변화에 따라서 그곳에서 얻는 보석 같은 자연물로 이루어지는 숲놀이를 통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일형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네, 원감님, 우리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죠? 네네. 네네. 한 9개 정도 들어왔죠? 네네. 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처음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숲놀이와 생태놀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산속에서 하는 모든 활동, 뛰는 신체 운동도 숲놀이인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태놀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숲놀이와 생태놀이에 대한 조작적인 좀 정의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숲놀이는 유아들이 한정된 교실에서 벗어나 넓고 광활한 생태적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 공간인 숲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활동하는 그런 숲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타기, 오리엔티어링, 숲길 걷기, 또 숲 탐색 등의 활동을 말할 수 있고요. 생태놀이는 자연의 생물학적 생태의 그대로, 즉 가공하지 않는 상태의 자연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놀이를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예전에 많이 했던 풀잎을 반찬 삼아 놀이했던 소꿉장난놀이, 또 흙더미 속에 막대기를 꽂아 흙 뺏기 놀이, 진달래꽃을 가지고 놀던 놀이 등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를 통칭해서 생태 놀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놀이, 숲놀이의 하위 요소에 생태 놀이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숲이 형성되어 있는 야외 공간에서 하는 생태놀이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숲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생태놀이는 실내에서도 자연물을 활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예쁘게 단풍 든 나뭇잎으로 왕관 만들기, 또 액자 만들기, 또 부엉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숲에서 흙을 가지고 실내에서 흙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숲이 좀 주변에 숲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숲놀이가 가능하고 숲이 좀 없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라면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해서 실내에서 생태놀이를 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네, 이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계절과 놀이, 그리고 계절과 놀이가 우리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아는 어떤 놀이를 하며 계절과 가장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 계절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유아에게 무엇을 잘 알려줄 수 있는지, 계절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어떠한 작은 놀이들로 연계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계절과 놀이, 또 이것이 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연물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생긴 일차적인 산물로 동물, 식물, 또 생물과 무생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손쉽게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의 예로는 나뭇잎, 나뭇가지, 꽃, 열매,
또 뭐 나비, 벌, 버섯 등 다양한 자연물들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숲에서 만날 수 있는 시기도 다르고 또 그 모양과 형태, 질감과 색감, 또 향기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활동, 또 하나의 자연물로 사계절을 연계한 활동으로 유아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또 생명의 신비함과 경애로 그리고 유아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놀이 과정에서 재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물을 최대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네네.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으로요. 숲이 아닌 어린이집 근처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환경이 계속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조금 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 속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실내외 유후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거나 또는 텃밭 상자를 활용하여 교사는 유아에게 직접 흙 냄새를 맡게 하고 또 흙을 만지며 텃밭을 일구어 자기 손으로 씨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제공하며 또 여름철에는 잡초도 뽑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는 등 생명의 변화 과정을 직접 관찰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유아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인 흙, 바람, 물, 햇볕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요. 또 수확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계절과 날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수확에 대한 뿌듯함, 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유아에게 미치는 숲놀이 효과에 대해서 앞부분은 조금 우리가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이들의 발달 영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원감님 이 숲 유치원에서 원감님 역할을 하신 것이 한 어느 정도 되셨죠? 네, 횟수로 8년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8년 동안 숲 체험을 계속 하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 맞아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먼저 연구된 논문들의 선행 연구 결과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모형의 지형이 있는 숲, 울퉁불퉁하고 또 오르막, 내리막, 직선 등의 이런 여러 모양의 지형들을 유아가 매일매일 다니면서 유아의 감각을 자극하고 또 운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감각 및 신체 운동이 발달하도록 도우며요. 자연물을 이용한 유아의 자율적 사고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행복습창이단 유아들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숲속의 맑은 공기와 산소, 또 음. 피톤치드는 유아의 두뇌 발달과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 매우 유익해서 효과를 본 친구들도 있고요. 또 숲에서 유아의 감성과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놀이 소재가 있어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라든지 또 수리, 또 도형 감각 능력의 발달과 함께 풍부한 감수성을 키우다 보니 실내에서보다는 더욱 활발한 실외 놀이 활동을 하면서 또래와의 사회성 증진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자연에 대한 태도 및 개념 이해 등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실내 중심의 유아들 중심의 놀이를 하는 유아들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감을 획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숲놀이는 어느 한 부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숲놀이가 우리 아이들 중에는 또 이 숲놀이에 또 불편함을 또 호소하는 네. 아이들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또 이런 네, 네. 말씀을 또 질문으로 주셔가지고요. 네, 네, 어떻게 네.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숲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곤충에 대한 곤충을 무서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와 또 거부하는 경우의 아이들로 나누는데요. 곤충을 거부하는 유아들의 경우 음 유아가 곤충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의 미비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험을 노출시켜 준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유아가 곤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든지 또 왜 좋고 싫음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니까 곤충과 만나기 전 또 만났을 때 또 그리고 만나고 난 후 유아 스스로 곤충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유아 주변의 대상인 부모라든지 또래, 교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주거지 환경, 또 매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곤충에 대한 호감도가 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왜 곤충을 싫어하는지, 모양이 싫은지, 촉감이 싫은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보거나 관찰을 해보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을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 동화책 읽기, 동요 등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또 혹은 또 숲 생태 놀이에서 자주 유아들을 노출시키면 그 비호감도는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복습창이란 유아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유아가 곤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곤충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곤충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또 유아가 곤충에 관심을 보일 때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유아의 거부감의 태도는 좀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소재로 한 곤충을 대하는 태도는 생태놀이에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사전교육으로 꼭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유아반이다 보니까 이제 뭐 3, 4, 5세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세 아이들도 성장이 요즘 빨라가지고 거의 네네네네. 뭐 유아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네네. 많이 있어서 연령으로 어떻게 좀 음. 연령에 따라서 숲놀이가 좀 다르게 적용돼야 음. 되는지 또 이런 네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네네. 먼저 이제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4세 유아에게 적용할 만한 놀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는 유아들은 자율적이고 또 주도적인 놀이를 아주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 탐구 활동 놀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숲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귀중한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물 창고와 같은 숲에서 유아는 사물을 찾아보고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또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아들은 곤충이나 신기한 사물을 발견했을 때 서로 비교해보고 또 차이점을 찾아요. 또 자신이 발견한 사물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여 개념화하기 위해서 수를 꼭 세봐요. 그리고 분류와 또 순서 짓기, 또 더해 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또 측정해 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숲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탐구 기술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탐구 활동 놀이에는 교사의 적극적인 질문적인 이제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지적 사고 능력은 또 더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따라서 4세 유아에게 적용할 만한 놀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연령이 또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네, 네. 때문에 연령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잘 질문하고 또 상호작용해주고 이렇게 이제 놀이를 확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아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많이 놀이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 두었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 1, 2, 3, 4강을 보시면 네, 네.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또 숲놀이 정말 너무나 발달적으로도 좋고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좋은데 안전 문제가 항상 걱정이실 것 맞아요.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질문을 해 주셨어요. 숲놀이를 할 때 아이가 가지가 많은 나무 조각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손이 다칠까 봐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네, 네. 어머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문제는 늘 있죠. 우리가 뭐 숲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네, 네. 놀이터에 가도 네. 흙놀이를 좋아하는데 안전하게 마음껏 놀이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 네. 네, 구체적인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 우리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나뭇가지와 흙놀이는 정해진 놀이 방법이라든지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최고의 자연 놀잇감이에요. 특히 흙은 유연성, 변형성, 촉감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는 흙을 담고 쌓고 부수고 또 다시 뭉쳐보는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은 물론 또 그걸로 통해서 오감 발달과 또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놀잇감이고요. 나뭇가지도 총놀이를 한다든지 지팡이처럼 가지고 노는 것을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물 놀잇감이 유아에게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안전의 위협감을 높일 수 있는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들과 숲놀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내가 다칠 수 있는 놀이라든지 또 친구를 다치게 하는 자연물은 선생님과 놀이 활동 시작 전에 약속을 하는 안전 교육을 저희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복숲창의단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 때 자신의 팔 길이만큼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또 손에 가시가 들어갈 수 있으니 또 나뭇가지를 놀 때는 숲 장갑을 착용해서 놀이를 합니다. 또 흙놀이 활동 시간에는 흙을 던지지 않기, 흙을 만진 후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라든지 휴지 등을 준비를 해요. 근데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 도시숲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흙놀이를 하는 날에는 동물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황토가 있는 장소에서 흙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적인 것들을 다 제약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유아와 사전에 안전 교육을, 안전 약속을 한다면 더 재미있는 숲놀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의 자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네네.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그 숲놀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음, 있어야겠지만 간혹 이제 도시에 있는 유아 숲 체험장에 간다거나 도시 숲에 가서 어떤 강사분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네. 또는 내가 보육교사를 계속했지만 어린이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최성희 원감님이 계시는 이런 숲 체험단에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그 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대체적으로 숲놀이 진행자는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인 유아숲 지도사, 또 숲 해설가 자격증을 소지하는 소지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유아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유아숲 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을 이수해서 숲놀이 지도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인 경우에도 유아 숲 지도사, 숲 해설가,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셔서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숲놀이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숲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가 자연 생태계 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태도로 유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숲 놀이 지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유아숲 지도사나 숲 해설가라는 자격증이 꼭 없어도 숲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다면 충분히 이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200시간 교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네. 260시간? 260시간. 네네. 네네네. 사실은 또 실습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260시간은 최소한 한 학기 정도 들어야 되는 과정이라서 생각보다는 좀 긴 과정인데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유아숲 지도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네,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직업훈련 요렇게 연결돼서 유아숲 지도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놓은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시간이 좀 길어서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좀 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숲 전문 어린이집은 아니어도 숲 체험원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 유아숲 지도사가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아이들과 숲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역시나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숲놀이 활동 지도를 어려워하는 교사에 대한 처방. 네, 네.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숲놀이 할 때 교사의 역할은 자연 생태계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자연에서의 그 놀라움, 궁금함, 또 즐거움을 유아와 함께 재발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 스스로 자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교사가 먼저 자연을 직접 경험해 보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할 때 교사는 가르치기보다 경험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유아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또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숲놀이를 좀 어려워하는 교사가 있다면 먼저 본인이 숲에서 마음껏 즐겨봐라. 네. 네, 그래서 숲에서 머무는 시간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숲에 대해서 숲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참 숲을 좋아하는데 산을 좋아하는데 숲에 자주 가다 보면 이 숲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인가 또 본인이 이제 그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아이들과 숲놀이에 갔을 때 그런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면서 좀 기다려 주면서 아이들과 그런 경험을 행복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총 5가의 강의로 우리 고생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숲놀이를 준비하는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또 음. 선생님들, 그리고 숲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또 생활하시는 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숲과 음. 관련돼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숲놀이 교육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유아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조금씩 경험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시면 빠른 시간 내에 숲놀이 지도사로서 자긍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원감님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아들하고 숲놀이를 계속 가다 보면 아마도 아이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숲에 가는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숲이라는 곳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안식이 되는,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숲이 주는 그런 힐링을 우리 유아들과 함께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감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